안녕하세요, 도빌가시입니다. 오늘 영상의 촬영일은 2026년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11주째 매주 홍천 정원에 와서 식물들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번 주는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천둥번개를 동반한 장맛비가 계속 내리다 보니 식물들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예정에 없던 홍천 정원에 다시 와봤습니다. 와봤더니 정말 일주일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생겨 있었어요. 오늘은 그 변화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고 올해 많이 해두었던 삽목이들의 반가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우던 상태가 좋지 않은 식물 하나를 정원에 옮겨 심었는데요. 어떤 식물인지도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별한 식물을 소개하는 영상이라기보다는 비오는 홍천 정원의 근황을 함께 둘러본다고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빗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이번 영상은 배경음악 없이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식물은 지난주에 데려온 미니 연꽃 조이입니다. 갑자기 햇볕이 좋은 곳으로 옮겨 괜찮을까 조금 걱정했는데 다행히 물도 잘 유지되고 있고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한 모습이에요. 다음 주쯤이면 새로운 꽃도 하나둘 피워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건강하게 잘 키워서 월동까지 성공시키고 내년에는 조금 더 큰 양동이로 옮겨 더욱 멋지게 키워볼 생각이에요. 다음은 잠시 화분으로 대피시켜 놓은 델피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델피늄은 장마철 과습에 특히 약한 대표적인 정원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화분으로 옮겨 처마 아래에 두고 집에 다녀왔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내렸는데도 생각보다 빗물이 많이 들어차진 않았는지 흙이 살짝 말라있는 상태네요. 촬영하는 동안에는 비를 조금 맞게 두었다가 집에 가기 전에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 놓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새 줄기가 돋기 시작했는데 과연 꽃까지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다이아만트러지 목수국도 일주일 사이에 꽃봉오리가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꽃을 피울 준비를 거의 마친 것 같아요. 역시 장맛비가 식물들에게는 최고의 보약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2주 뒤 정도에는 정말 풍성한 흰 꽃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스트로베리 블라썸 목수국도 꽃봉오리가 하나둘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체는 휘무지에 성공한 뒤 따로 수영을 잡거나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엉성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올해는 가지 끝마다 꽃봉오리를 정말 많이 달아주었습니다. 잔가지가 많다 보니 꽃볼은 조금 작고 잎도 작은 편이지만 이 품종은 꽃이 지면서 단풍이 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이 개체가 본체 스트로베리 블라썸입니다. 한 달 전 너무 길어지는 가지를 잘라 물꽂이를 해두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잘린 단면 바로 아랫마디에서 새순이 살짝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몰라보게 자랐습니다. 이 정도의 성장 속도라면 2달 뒤 정도에는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얼마나 예쁘게 단풍 드는 꽃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 달 전 물꽂이를 해둔 삽수들도 지난주에 첫 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한 개체만 뿌리가 확인되고 나머지 2개체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크게 걱정하진 않고 있어요. 잎도 하나도 시들지 않았고 절단면도 아주 건강하게 아물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임라이트 프라임 목수국도 올해 처음 꽃을 보는 건데 생각보다 개화가 조금 늦는 느낌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목수국들은 벌써 대부분 만개했는데 홍천은 확실히 계절이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꽃봉오리가 많이 커진 걸 보니 올해 예쁜 꽃과 가을 단풍을 모두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꽃이 가장 큰 헤라클레스 목수국입니다. 이 품종은 홍천 정원에서도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품종이라 단풍이 들기 전에 꽃이 먼저 시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조금 아쉬운 품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한 달 전 2차 가지치기를 하면서 꽃대를 대부분 정리했는데 미처 놓친 가지에서는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있고 이제 막 피려고 하는 꽃들도 보입니다. 새수는 스트로베리 블라썸만큼 많이 자라진 않았지만 다행히 눈은 모두 터오르고 있어요. 살짝 느린 감이 있어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나벨 수국은 꽃이 많이 지면서 조금은 지저분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색도 많이 바래서 처음처럼 화사한 느낌은 없어졌어요. 지난주 영상을 보시고 아나벨 수국이 하나도 쓰러지지 않고 정말 튼튼하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역시 장맛비를 며칠 동안 맞고 나니 가지들이 하나둘 누워버렸습니다. 큰 꽃봉오리에 빗물까지 머금으니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꽃이 진 아나벨 수국을 처음으로 가지치기 해보려고 합니다.
아나벨 수국의 가지를 자세히 보면 잎 겨드랑이에서 새로운 눈이 올라오는 마디가 보이는데요. 그 마디 바로 위를 잘라주면 가을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꽃을 피워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직접 해본 적은 없어서 기대도 되고 조금 걱정도 되는데요. 꽃이 진 후 가지치기를 하면 2차 개화를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 꽃보다 꽃수도 적고 꽃볼도 작아지지만 그래도 가을에 다시 한번 꽃을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매력일 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가 좋으면 앞으로는 꽃이 진 뒤마다 이렇게 관리해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다가 정말 반가운 손님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스트롱 아나벨 가지 안쪽에 아주 작은 새 둥지가 숨어 있더라고요. 둥지도 정말 작고 안에는 알 2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태를 보니 아쉽게도 올해는 부화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십자매랑 앵무새를 정말 오래 키워봤는데 아무래도 무정란인 것 같았어요. 조금 안타까웠지만 내년 봄에는 다시 이곳을 찾아와 예쁜 둥지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나벨 수국 꽃이 진 뒤 첫 전정을 마쳤습니다. 꽃대를 잘라주니 축 처져 있던 가지들도 다시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인데요. 꽃은 없어졌지만 오히려 훨씬 시원하고 깔끔해진 것 같아요. 다음은 백합입니다. 비 오는 날이라 그런지 더 운치 있어 보이는데요. 키가 2m가 넘는 초대형 빨간 백합은 정말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품종을 물어봐 주셨는데 작년에 심을 때 유독 이 개체만 이름표가 없어서 아직도 정확한 품종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백합을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백합은 화이트 스피어입니다. 다른 정원에 있었더라면 꽤 큰 품종이었을 텐데 바로 옆에 초대형 백합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아주 작아 보이네요. 올해 첫 꽃을 피워주었는데 계속되는 장맛비 때문에 꽃잎이 조금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이 조금은 아쉽지만 정말 깔끔하고 예쁜 흰 꽃인 것 같아요. 가장 작은 개체는 흰색 겹백합 아이샤입니다. 아마 다음 주쯤이면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키 순서대로 졸졸이 심어 놓았더니 보고만 있어도 참 귀여운 모습입니다. 이제 영국 장미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제임스 고레이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지치기를 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2주 전부터 붉은 새순을 정말 많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영국 장미를 비롯한 4개의 장미는 꽃이 진 뒤 가지치기를 해주면 보통 75일 정도 후에 다시 꽃을 보여줍니다. 물론 봄 대만개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충분히 아쉬움을 달래줄 만큼은 피워주더라고요. 이제는 세 가지 끝이 조금 부풀면서 꽃봉오리를 준비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비료도 챙겨주고 장맛비도 듬뿍 맞다 보니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가지치기 후 삽목해 두었던 제임스 고레이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첫 뿌리가 육안으로 확인되기 시작했어요. 아직 새순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잎이 아주 건강하고 썩은 가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모든 삽수가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장미는 뿌리만 보여도 절반 이상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뿌리가 자라면 그때 한 개체씩 화분으로 옮겨 심어보겠습니다. 삽목 과정은 처음부터 계속 촬영해두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의 영상으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휘무지에 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장미 큐티파이도 순조롭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준 자리에서도 새로운 줄기를 계속 올려주고 있고요. 서머 스노우 휘무지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워두고 갔는데 이번에도 3분의 2 정도를 사용했네요. 다음 주까지도 비 소식이 계속 있어서 이번에는 따로 물을 보충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린 장미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에 심어놓은 어린 장미들은 자동 관수 페트병은 모두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뿌리가 활착한 것 같아서 내리는 비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올해 생일 선물로 받은 레이니블루 장미 2개체 가운데 하나는 아쉽게도 고사했고 남은 한 개체는 정말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맛비를 듬뿍 맞고 더 튼튼하게 자라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주 전에 심어놓은 애기찔레는 정원 흙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가지치기 후 올라온 3가지 끝에 울망졸망한 꽃봉오리도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예쁜 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식물 하나를 정원에 심어보려고 가져왔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2년 전 팔리빈 라일락을 분갈이 하면서 밑둥에서 올라온 가지 하나를 따로 분리해 화분에서 키우고 있던 개체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도 뿌리가 생각만큼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지상부도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봄에는 꽃 한 송이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 이후 성장이 너무 더뎌 잠시 정원의 땅심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막상 화분에서 꺼내보니 예상보다 뿌리는 꽤 잘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의아했는데요. 올해 분갈이를 해주지 않아서 성장이 더뎠던 건지 정확한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땅에 잘 심어주었으니 가을이 올 때까지 양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세력을 많이 회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따로 물은 주지 않고 물턱만 만들어 뿌리 쪽으로 빗물이 잘 스며들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클레마티스 휘무지도 올해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성게처럼 생긴 것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클레마티스의 열매예요. 어린 개체는 열매를 제거해주는 것이 양분을 모으는 데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충분히 자란 성체는 열매를 그대로 두어도 다음에 꽃이 피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체의 열매는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키우고 있어요. 다만 휘무지한 가지에 달린 열매는 제거하는 것이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보고 알게 된 내용인데 정확한 이유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열매를 익히는 데 사용할 에너지를 뿌리를 내리는 데 더 집중하도록 하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어요. 클레마티스는 워낙 뿌리 내림이 느린 식물이니까 가능하면 1년 정도는 그대로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애기 만병초도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벌써 홍천 정원에서 3번째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드디어 첫 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병초는 이맘때 가지 끝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개의 눈이 보이는데요. 비슷한 크기의 눈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 잎눈이고 가운데 하나가 유난히 크고 양옆에 작은 눈들이 붙어 있으면 꽃눈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작은 모종 하나로 시작했던 식물이라 내년에 꽃을 피워준다면 저도 정말 감동일 것 같아요. 앞에 심어놓은 상사화는 잎이 모두 사라진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아직은 꽃대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더위가 조금 누그러질 무렵이면 기다렸다는 듯 꽃대를 올려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얼마나 예쁜 꽃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식물은 오리지널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재작년 생일 선물로 받은 아이인데 작년에는 거의 성장을 하지 못해 조금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피웠던 꽃이 진 뒤부터 3가지를 힘차게 올려주고 있고 땅 아래에서는 도장지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확실히 세력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흔히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부르는 팔리빈 라일락과는 차이점도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잎도 훨씬 크고 전체적인 수영도 훨씬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에요. 한 달 반 전 꽃이 진 뒤 작은 가지들을 잘라 삽목해 두었는데 이제 하나둘 뿌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키워서 2번째 정원에는 오리지널 미스김 라일락을 많이 심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비 내리는 홍천 정원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카메라에 계속 빗방울이 맺혀 촬영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장맛비 덕분에 식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까지도 비 예보가 이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장맛비는 식물들에게 보약 같은 비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내리면 오히려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원과 베란다 식물들도 한 번씩 꼭 살펴보시고 비 피해 없도록 단돌이 잘 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